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화공연구사 화학공학개론 2022년 기출문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쌤이 그 학원에 오면은 가끔씩 유튜브를 하나 올리는데, 그 유튜브 올릴 때는 그 선생님 핸드폰으로 이렇게 산발이 이용해서 하니까 이게 핸드폰이 너무 가까워가지고 표정을 웃지를 못하겠어. 그래서 맨날 딱딱하게 촬영이 되는 것 같아. 자, 1번 연료전지 퓨얼셀은 수소가스와 산소가스가 반응하여 전기와 물이 발생되는 원리로 작동한다. 수소 전극과 산소 전극으로 구성된 연료전지에서 전해질, 일렉트로라이트, 전해질이 알카리성인 경우, 알카리성 밑줄 쫙 그으면 되죠. 산소 전극 쪽에서 일어나는 반쪽 전지 반응, half cell reaction은 해서 1, 2, 3, 4고, 이건 달달달 외워야 돼요. 그냥 뭐 답 없어.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연료전지는 화공직 9급에서는 공업화학에서 내고, 그 다음에 화공직 5급 기술고시에서 이제 공업화학이 필수 과목이죠. 거기에서도 이제 내는데, 연료전지가 이제 우리 산업에 있어서 이제 되게 중요하죠. 사실 무한대로 쓸 수 있는 에너지잖아. 왜냐하면 수소가스는 이제 공급을 받아야 되지만 O2는 뭐예요? 우리가 어떤 엔지니어링이든 산소를 그대로 쓰는 경우는 없어요. 산소 비싸잖아. 그래서 산소 대신에 뭘 써요? 에어가 들어간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N2는 이너트 가스고 O2가 작동하는 거죠. 자, 그래서 봅시다. 뭐 9급 공업화학의 단골 손님이죠. 자, 1번. 자, 대략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연료전지의 컨셉은 수소가 들어와 쭉 해서 이제 나가죠. 그래서 이런 거 표시 잘 안 하지. 그냥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는 O2가 들어간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에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에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이제 물이 나오는 거예요. 물이. 그래서 여기가 뭐예요? 수소. 여기가 이제 산소. 그죠? 그래서 수소 전극, 산소 전극. 수소 쪽이니까 수소 전극, 산소 전극. 그 다음에 이쪽 하면, 이렇게 하면 여기로 전자가 이동하니까 전류는 반대죠. 전자에. 이쪽으로 이제 전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죠? 전류가 여기서 이제 일로 가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쓰죠. 그래서 이거 잘 보세요. 이거 그냥 플러스라고 해야 돼. 전지랑 전기분해랑 극이 틀리잖아. 그래서 이거 그냥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그냥 플러스 극이야. 이거 마이너스 극. 이거하고 양극, 음극하고 틀려. 이거를 양극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알죠? 다. 요거 음극이라고 부르면 안 돼. 그치? 자, 전자를 잃었을 때를 뭐라 그래요? 산화라 그러죠. 그래서 산화가 이루어질 때, 즉 전자를 잃을 때 암기법이야. 요거 양극이야, 양극.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라고 읽어줘야 되고, 이게 초중고등학교 수준으로 하면 안 돼. 마이너스 플러스야. 전류가 이렇게 반대로 흐르니까. 그리고 산화니까, 전자를 잃으니까 어떻게 온다? 여자들 저 햇빛 보호하려고 양산 쓰죠. 양산. 그래서 양극으로 암기하셔야 되고, 여기는 뭐예요? 전자를 받죠? 전자를 받으니까 뭐예요? 환원이야. 당연히 음극이겠죠. 그래서 음환. 이렇게는 안 해도 돼. 양산 하나만 해오면 그냥 음환이야. 그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인데 양극, 플러스인데 음극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 부를 때 대학교 수준으로는 마이너스 극, 플러스 극 이렇게 불러야 돼요. 혼용하면 안 돼. 분명히 얘기했어요. 다 알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KOH, 수산화 칼륨이 있으면, 즉, 알카리가 있으면 뭐예요? 여기에 EOH 마이너스. 원래는 K 플러스 OH 마이너스인데 쪼개지면 이제 양론수 맞추다 보면 이제 두 개의 OH 마이너스가 일로 간다. 그래서 요게 기본적인 퓨얼셀의 컨셉이고, 요 KOH라고 언급한 거는 요거는 AFC, 알칼리 연료전지. 지금 시험 문제에서 알칼리라고 했잖아. 알칼리 연료전지. 그래서 알칼리 퓨얼셀이에요. 그래서 우리 뭐 학부 때도 그렇고 옛날에는 뭐 알칼리 이랬는데 정식 명칭은 알칼리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나머지 거는 일단 보면, 그래서 정답은 2번인데 AFC예요. 알칼리 연료전지야. 그래서 마이너스 극, 즉 여기는 뭐예요? 양극이면서 산화가 일어나고, 플러스 극에서는 뭐예요? 음극이면서 환원이 일어나. 그래서 이거 방법 없어요. 딸딸딸딸 외워야 돼. 그래서 EOH 마이너스가 H2, EOH 마이너스가 가서 H2랑 만나지. 그래서 두 개의 H2O, 물하고 두 개의 전자, 이렇게. 플러스 그 2분의 1, 즉 음극에서는 O2, 산소하고 H2O가 H2O, 그 다음 뭐예요? 전자 두 개를 받지. 그러니까 전자가 요 두 마리가 C가 온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EOH 마이너스. 그죠? 그러면은 이거 다 암기하셔야 되고, 요렇게 지워보면 어떻게 돼요? 전체 반응은 뭐예요? 전체 반응 H2 플러스 2분의 1 O2 H2O 요거 하나씩 없어지면, 그죠? 이게 전체 반응이에요. 요게 AFC야. 그 다음에 1번은 뭐예요? 인산형 연료전지죠. PAFC. 학원기사 자격증 있는 분들은 다 암기했었죠. 인산형 연료전지. 써줄까? 인산형 연료전지를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3번 AFC. 뭐야 이거는? 쌤이 뭐가 또 이거 오타 낸 것 같네. 한번 찾아보시고. 4번 PEM FC. 그래서 이거 뭐예요? 고분자 전해질. 그죠? 고분자 전해질.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 문제 이거는 답이 없어. 쌤 해봐도 한 5개인가 6개 유형이 있죠. 여기 AFC 뭐 이렇게 썼듯이 수소 파트가 뭐예요? 양극이죠. 즉 수소 양극 파트에서 일어나는 반응식. 그 다음 뭐예요? 산소 음극 파트에서 일어나는 반응식.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있는 전해질에 따라서 뭐예요? 이 유형들이 다 틀려지죠. 그래서 이 전해질 뭐 쓰는지 쌤이 밴드에도 올렸고 카페에도 올렸고 또 학원기사 책에도 있고 구급의 책에도 있고. 그래서 이거 딸딸딸 외우면 되고, 쌤이 아마도 네이버 밴드에 최신 버전으로 그림들하고 올렸을 건데 연료전지 해가지고 검색하면 돼요. 쌤 밴드에서. 그리고 쌤이 또 그 유튜브에서도 소개했지만 그 연료전지 책 한 권인가 2권 되게 괜찮은 책, 5급 기술고시 애들이 공부하는 책이 있어요.
되게 희소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연료전지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고 해서. 여러분들은 뭐 그거 살 사람 5급 공무원만 사지 그거 굳이 살 필요 없고. 그래서 이거 공업화학 파트다, 그죠? 그래서 그 공기업이든 9급 7급 공무원이 되려면 연료전지에 대해서는 빠삭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컨셉이 뭐냐, 수소하고 산소하고 만나가지고 전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연료전지는 뭐예요? 영구적이죠. 영구적이라는 거. 그래서 면접관이 물어볼 수도 있다. 자, 이 정도로 할게요. 딸딸딸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자, 2번. 반응물질 A가 연속으로 R과 S로 분해되는 비과학 1차 직렬 반응이 보기와 같다. 즉, 직렬 반응이 일어나는데 반응 탱크 하나에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K1과 K2는 각각 A에서 R로, 그 다음에 R이 S로 분해될 때의 반응 속도 상수이다. AR, S의 농도를 각각 CA, CR, CS라고 할 때 시간 t에 대한 농도 변화를 나타내는 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래서 t는 0에서, 즉 최초에는 CA는 CA0고 R과 S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배치인지 CSTR인지 PFR인지 어느 반응인지 안 가르쳐줬어요. 안 가르쳐줬으면 우리는 그냥 기본적으로 아는 한도 내에서 풀면 되죠. 그 기사 수준의 문제죠. 점수 주려고 낸 거. 그래서 이게 배치 리액탄지 CSTR인지 PFR인지 안 가르쳐줬어. 그래도 우리는 알 수 있어. A가 R로 가고 R이 S로 갈 때 반응 속도 상수 K1, K2야. 그러면 1번 봅시다. DCA, DT. 원래는 뭐예요? 마이너스가 정확하죠. 시간에 따라서 CA 농도 작아지잖아. 이렇게 해서 K1CA. 요거를 마이너스 R이. 근데 살짝 꼬셔가지고 음수를 넘겨서 이렇게 음수를 싹 넘겨서 그냥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너무 쉽다. 2번. 그 다음에 DT분의 DCR이라는 것은 뭐예요? R의 시간에 따른 R의 농도 변화인데 이거는 통상 뭐예요? R이죠. R의 생성 속도죠. 그죠? 그러면 뭐예요? K1 CA 만들어지고 여기서는 뭐예요? 반응물이니까 마이너스 K2 CR 이게 정답이죠. 근데 2번에서는 뭐예요? K2 CR 빼기 K1 CA 요거 바꿔놨죠. 그래서 틀린 거죠. 그게 화공기사 문제고. 그 다음에 DT분의 DCR 플러스 K 뭐예요? 2CR K1 CA0 exponential 마이너스 K1 T 이거는 뭐예요? 요 식이 요렇게 바뀌었습니다 하는 건데 맞는 건지 한번 볼게요. DCR 자, 우리 순서가 어떻게 돼요? DT CR끼리 뭉쳐놓죠. 그래서 요거 씩 날라가죠. K2CR 이렇게 CR끼리 뭉쳐놓죠. 그리고 얘 그냥 K1CA 이렇게 적죠. 그래서 요게 여기로 가는지만 우리가 체크하면 되죠. 하여튼 정답은 2번이었고 그죠? 원래는 이거 해야 되는데 그죠? 반대로 했으니까 2번이 정답인 건 찾아냈고 지금 요거는 제가 바르게 적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봅시다. 요거는 요거라는 관계는 어떻게 찾아내요? 마이너스 DT분의 DCA는 K1CA 즉
요식 가지고, 아니, 요건 꼴 보기 싫고, 요게 요거죠. 요식 가지고 찾아낸 거죠. 마이너스 dca 변수 정리하면 k1 dt. 그래서 적분 때리죠. 0부터 t까지일 때 초기 값에서 어떤 임의의 CA분의 1 적분하면 뭐예요? ln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ln CA0분의 CA KT.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CA죠, CA. 그러면 ln CA0분의 CA 마이너스 KT. CA는 exponential 되고 CA0 넘어가니까 CA0 exponential 마이너스 K1T. 우리는 여기에서 CA는 이거를 찾아냈어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가 퐁당 집어넣으면 이거 나오죠? 화공기사 수준의 문제예요. 다음에 4번에 뭐예요? DT분의 DCR. DCS. S의 생성 속도니까 K2CR. 뭐 당연한 거죠. 그죠? 너무 쉽다. 그래서 2번의 정답은 2가 틀렸죠. 이게 바른 표현이죠. Right? 아주 기초적인 문제. 자, 그리고 선생님이 유튜브에서 잠깐 올린 17번 문제로 가봅시다. 이거 판서 지우기 위해서. 선생님 적어놨나요? 자, 17번 봅시다. 이거 너무 시험에 잘 나오죠. 화공기사 1차 필기, 2차 실기의 필답형. 그 다음에 9급, 7급. 단골 손님이죠. 베르노울리. 스펠링 외울 때는 독일식 발음이 제일 좋아요. 베르노울리. 식의 기본 가족을 옳지 않은 것은 본토 발음 베르누이.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물어봤는데 베르누이케이션은 이거라고 했죠? 2분의 v제곱 gz 플러스 로분의 p 콘스탄트. 밀도를 다 곱하면 뭐예요? 로우 이거 없어지고, 그죠? 로에 임의의 상수 곱하면 당연히 또 상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마찰 손실 단위 질량당 아마도 줄 요걸 거예요. 그죠? 근데 로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다 압력을 나타내죠. 그죠? 만약에 로를 다 곱했다 하면 P만 있으니까 다 압력 텀이죠. 그런 거 눈치 까야 되고. Anyway, 베르노이케이션에서는 특징들 사지선다 줬는데 정상 상태, 압축성 유체, 포텐셜 흐름, 비점성 흐름인데 정상하고 포텐셜, 압축, 비점성 막 헷갈리면 안 돼요. 베르노이케이션 요거의 핵심은 뭐예요? 정상 상태는 무조건 있어야 돼. 이거 아니면 문제 못 풀어 우리 수학적으로. 그죠? 그리고 가장 큰 특징 비압축성 유체, 즉 액체라고 보면 돼. 밀도도 이제 기체도 밀도가 일정할 때 있는데 그냥 액체로 보시면 돼. 그리고 비점성이야. 이때 B는 난이야. 난 NON. 점성이 없는 거야. 점성, 즉 점도가 없다는 거는 뭐지? 마찰이 없다는 거야. 점도가 있다면 끈적끈적해서 뭐 유체 간에도 마찰이 있고 있잖아. 점도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마찰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다시 한번. 이 점도는 막 유체끼리도 있고 유체하고 벽하고도 있고 한데 점도가 없다는 거는 마찰이 없는 거야.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이상유체라고 하는데 우리 화공과에서는 이런 말 잘 안 쓰는데 계과, 기계공학과 애들은 이상유체란 말을 기사시험 문제에서도 간혹 내요. 그래서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DE는 그냥 팁이야. 그냥 이런 거 있다 생각하면 돼요. 그냥 열 전달과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다. 뭐 등원이다. 그래서 이거는 뭐 아주 사소한 거고, 그 다음에 유선, 스트림라인, 뭐 관이 일정하든 안 일정하든 그 유체는 하나의 흐름으로 흐른다. 그래서
스트림라인을 따르는 운동. 그냥 정성적으로 그냥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시험에 내는 게 뭐예요? 포텐셜 흐름이 뭔가? 이상유체의 흐름이에요. 즉 비압축성의 비점성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베르누이 하면 비압축성의 마찰 손실이 없는 비점성, 즉 다시 말해서 포텐셜 흐름, 비압축성, 비점성, 포텐셜, 이렇게 키포인트를 갖고 가야 돼. 핵심이야, 핵심. 그러면 하겐푸아즈식하고는 뭐냐? 뭐가 틀리냐? 여러분들이 이제 증명 다 해봤겠지만 주요하게 여러분들 그 계산 문제에 나오는 게 뭐예요? 마찰 손실은 로우분의 델피에서 GC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D제곱 로우분의 32 μUL. 쌤은 요거 잘해온다 그랬지? 그 다음에 유량, 시간당 부피, 즉 부피 유량은 8 μL분의 파이 델피 R4. R 대신에 2분의 D, 즉 직경을 넣으면 128 μL분의 파이 델피 D4야. 그래서 요게 버드 책에 이렇게 돼 있지. 웰트 책에도 있나 잘 헷갈리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시험에 잘 내는 거. 이거 L이라고 합시다. 관 따라서 압력은 늘 떨어져. 그래서 압력이 떨어지니까 DP는 DL분의 DP는 뭐예요?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쌤이 마이너스 붙여서 양의 값을 만들어 줬어. 그래서 L분의 델피 할 때 이 델피는 그 우리가 그 뭐 오리피스나 뭐 이런 거 할 때처럼 압력 강한데 하이 P에서 로우 P 뺀 거. 그러니까 앞쪽 흐름에서 뒤쪽 흐름 뺀 그 델피예요. 그래서 D제곱분의 32 μUL 이렇게. 요거는 잘 봐봐. 요 L이 이거 없어지고 요 L이 여기로 싹 내려오면 요거지. 그러면 GC는 있든 없든 이건 1이니까 이식 나오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한다고? 요거만 해요. 요거만. 선생님 같은 경우. 이것도 원래는 버드에 이게 있는데 선생님이 이게 입에 붙어가지고 그래서 요 두 개만 외우면 그죠? 요거 넘기면 되잖아. 오케이? 그리고 이거의 가정은 베르누이 이퀘이션하고 또 틀려. 뭐예요? 뉴턴 유체야. 그리고 연속체. 그래서 요거는 유체 그 웰티 책에서 잘 정리되어 있는데 요거는 유체. 연속체, 컨티뉴엄. 이거는 스트림 라인하고 그냥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 한 덩어리로 움직인다. 그래서 이거 뭐 정성적인 거라 이건 잘 안 낼 거고. 자, 하겐푸아즈식은 뉴턴 유체야. 그럼 뉴턴 유체의 공식이 뭐지? 타우는 U분의 dy분의 dv야. 그러면 점도가 있다 없다? 있어. 그 대신에 이거 기울기니까 일정하지? 그지? 우리 여기 보면 Y축 타우, X축. 이게 뭐예요? shear rate. 또 동의어 뭐예요? 속도 9배. 그죠? 또 동의어 뭐예요? velocity gradient. 다 동의어야. 그래서 이거와 이게 뭐야? 뮤. 기울기야, 기울기. 이게 뉴턴 법칙이야. 오케이? 그래서 점도가 이건 있어. 근데 뭐예요? 베르누이는 점도가 없어. 그 차이야. 그걸 꼭 암기해야 돼. 그리고 비압축성인 거는 똑같아. 그러니까 안 외워도 돼. 그 다음에 하겐푸아즈식은 어디? 나미나르 플로우, 측류라는 거. 측류. 오케이? 그 다음에 정상 상태는 당연한 거고, 여기서는 이제 완전 발달 흐름이 나왔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6개를 무조건 암기해야 돼. 그래서 2차 실기 필답에서 하겐푸아즈식의 가정 6개, 뭐 가정 있는 대로 쓰시오 하면 요 6개만 적어도 만점이야. 그리고 베르누이 이퀘이션에서 A부터 G까지 쓰면 또 만점이고, 사실 D하고 E는 빠뜨려도 상관없어.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베르누이식은 다 비압축성이야. 다시 한번 둘 다 뭐다? 비압축성이야. 근데 얘는 베르누이는 이상적인 거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아이디얼 플루이드란 말이 나왔었잖아. 그러니까 뭐다?
마찰 손실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점도가 없는 거고 얘는 뉴턴 유체. 왜? 또 측류국 그지? 점도가 있어. 요게 키워드야. 아 이상 유체라고 했었지? 그래 우리 저 일타 강사님이 이상 유체 얘기했어. 그래 점도 없어. 이상적이잖아. 마찰 손실이 없는 거. 요거는 마찰 손실 있다. 그래서 시험에 또 뭐가 나오냐면 그래서 야 그 좀 뭐 면접관이든 사지선다에 하겐푸아즈식 하겐푸아즈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만 얘기해봐. 면접관이든 뭐 실제 시험 문제에서 그러면 부피유량은 우리는 파이널로 얻고 싶은 게 이거잖아 사실은. 그래서 부피유량은 점도에 반비례하고 관의 길이에 반비례하고 압력 강하에 비례하고 이건 반비례고 이건 비례하고 반경의 사승 또는 직경의 사승에 비례. 지식백과 찾아봐도 그렇게 나와. 그래서 베르누이 하겐푸아즈식의 파이널은 뭐다? 측류이면서 뉴턴 유체에서 부피유량은요 뭐에 반비례하고 뭐에 반비례하고 뭐에 비례하고 뭐에 사승에 비례합니다. 이렇게 딱 하면 100%다 이거죠. 합격.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하겐푸아즈. 그래 측류. 그리고 그 뉴턴 유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기, 물 다 뉴턴 유체야. 그지? 뉴턴 유체. 여러 가지 있지. 뉴턴 유체 막 조사하다 보면 책에서 공기도 뉴턴 유체, 물도 뉴턴 유체. 꼭 기억하고. 너무 쉬운 거다. 하도 많이 해서. 자, 그 다음에 3번. 물질 A와 B가 298켈빈에서 수정된 라울의 법칙이 적용되는 기액 평형 상태에 있다. 화공 연력학 문제지. 298켈빈. 어디 하는지 몰라? 20kPa에서 A의 액상 조성이 0.3이고 기상 조성이 0.4일 때 활동도 계수 단 298켈빈에서 AA 증기압은 40kPa이다. 자, 봅시다. 자, 3번. 항상 라울의 법칙, 수정된 라울의 법칙이 나오면 무조건 뭘 생각해야 돼? L과 액체와 기체가 있으면 증기지. 뭐 당연히 뭐 A, B 뭐 두 물질 가지고 시험에 잘 내지. 이게 항상 평형일 때를 논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 자, 그러면 물질 A, B가 온도 298켈빈이라고 주어졌어. 25도씨네. 수정된 라울의 법칙이래. 우리 라울의 법칙. 라울즈 로우. 어떻게 써? YIP인데 이게 뭐야 사실은? I의 분압이지. I 성분. A 또는 B. YIP가 뭐라고? PI잖아. 그지? 이거는 뭐예요? 어떻게 써? XI, PI, Saturated. 선생님은 Saturated를 이렇게 설탕 표시 많이 하는데 길게 쓰기 싫어서 일단 하여튼 요게 뭐예요? 라울즈 로우죠. 그러면 수정된 라울즈 로우는 영어로는 스미스 책에 그대로 있어요. Modified 라울즈 로우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쓰느냐? YIP PI 생략할게요. XI, gamma I, PI saturated. 그래서 다 이거 뭐 너무 시험에 잘 나오지. 감마 I만 들어간 거지. 감마 I. 그래서 시험 문제 뭐 다 안다고 생각하고 잘 안 내지만 이거의 가정은 뭐예요? 기체는 이상기체이고요. 용액은 이상용액일 때 요식을 쓰지 우리가. 그럼 요식은 언제 써? 수정된 라울의 법칙은
기체는 그냥 이상기체를 쓰는데 기체 파트는 그냥 놔두는데 액체 파트는 뭐예요? 이상용액이 아니고 실제 용액. 그래서 실제 용액이 다른 말로 뭐예요? 난 이상용액, 즉 비이상용액인 거야. 그래서 요 두 가지 차이밖에 없어. right? 됐지? 그러면 우리는 시험 문제에서 지금 수정된 라우레 법칙을 쓰라고 했으니까 요거 써야지, 요거. 그래서 진짜 배기 솔루션 딱 들어가면 YIP는 PI saturated XI 이렇게 써도 되고, 순서 바꾸면 여러분들 또 헷갈릴까봐 PI 요거지, 그지? YIP는 XI PI saturated야. 근데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요. 사실은 왜 선생님이 PI saturated를 앞에 쓰냐 하면 요거 상수야, 요거 변수고, 그래서 요게 기울기야, 기울기 사실은. 그래서 시험에 내면 조심해야 돼. 요게 사실 기울기야. 아직까지는 출제 잘 안 하는데 요게 기울기야. 왜냐하면 헨리 상수할 때 이런 식으로 막 쓰잖아. 이게 기울기인 것처럼 이것도 기울기야 사실은. 그지? 어쨌든 이거를 쓰면 안 되지. 우리는 뭐야? 수정된 라우레 식을 써야 되지. XI 감마 I PI saturated. 그죠? 근데 지금은 뭐에 대해서 논하라고 했으니까 A. 바로 그냥 여러분들 시험 칠 때 그냥 바로 I 대신에 A를 그냥 써주면 되고, 뭘 구하라 그랬어요? A의 활동도 계수 이거 구하라 했으니까 바로 빼주면 되잖아요. 그냥. XA PA saturated YA P. 이때 P는 전체 압력 줄여서 전압 토탈 압력이에요. 자, 그럼 대입하면 분율 압력 단위 즉 활동도 계수의 단위는 무차원. 그죠? 다 아는 거고. YA 문제에서 얼마나 불렀어요? 불러보세요. A의 기상 분율 0.4. 전체 압력은 20kPa에서 이렇게 줬죠. 그게 전체 압력인 거야. 그 조건이 전체 압력인 거야, 그냥. 그 다음 XA 얼마요? 액상 조성 0.3. 나보다 한 발 늦네. 자, PA saturated 포압력. 그쵸? 증기압이 포화 증기압이에요. 증기압, 포화 증기압의 개념은 뭐다? 우리 화공에서 고놈 혼자만 있을 때의 어떤 온도에서의 압력. 그래서 포화 증기압이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얼마? 40kPa. 그래서 바쁠 때는 단위 안 써도 돼. 원래 없어지는데 뭐. 그래서 이거 화공연구사도 계산기 못 써요. 그래서 손수해 보시면 3분의 2. 그죠? 2분의 1. 0.2. 그죠? 3분의 2. 그죠? 점수 주려고 낸 문제다. 자, 4번. 유체가 담긴 용기의 한쪽 벽이 유체보다 높은 온도를 갖는 외부에 노출될 경우 용기 벽면에 접한 유체는 밀도가 낮아지면서 대류가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 유체의 운동량 전달과 열 전달량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무차원수는, 개념 묻는 거죠. 개념. 요거 무차원수 마스터해야 되죠. 자, 이렇게 이때 뭐 유체니까 여기서는 뭐 액체로 봐야 돼요? 기체로 봐야 돼요? 관심 없어. 기체든 액체든 상관이 없어. 여기가 TL이래. 여기 TH래. 뭐 여기 다 온도가 TH면은 뭐 좀 설명하기 그러니까 국부적으로 여기만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유체가 뭐예요? 이렇게 대류하죠. 대류. 그죠? 이거 초등학교 때 배운 거죠. 밀도 차이에서 위로 올라가서 씩 돌잖아. 자, 봅시다. 프론트 넘버 뭐예요? 알파분의 뉴죠. 뉴야, 뉴. 그러면 우리 다 외우고 있죠? 로우 CP분의 K.
자, 열 확산도 알파는 로우 CP분의 K 암기하셔야 되고, 동점도는 밀도분의 절대점도 로우분의 뮤. 그래서 로우 없어져서 뭐예요? K CP 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스트레이트로 여러분들 써 주셔야 되고, 그래서 K 있으니까 볼 것도 없이 열 전달, 점도 있으니까 아 이거 유체역학이구나 해서 운동량 전달 이렇게 암기하셔도 되고, 알파 열 확산도니까 열 전달, 동점도니까 뭐예요? 운동량 전달. 이렇게 암기하셔도 되고, 요거하고 요거 보고도 바로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 2번 뭐예요? 레이놀즈 남발은 너무 잘 알죠? 뮤분의 du로. 당연히 여기 평균인데 귀찮아서 안 쓸 때도 있죠. 그래서 점성력 분의 관성력. 이거 뭐 너무 잘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자꾸 요즘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뭐예요? FR, proud number, proud number. 응? proud. 요거는 사실은 토목인가? 건축에서 토목에서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요것도 되고요. 요것도 무차원이 되고요. 루트 GL, 양 분모 분자의 루트체도 돼요. 두 개 다 된다는 거. 그래서 U는 유체의 속도, G는 중력가 속도, L은 물체의 대표 길이.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이아메타일 때 이거 뭐 확산도, 이 확산도하고 헷갈리면 안 되고, 다이아메타인데 이거는 실린더리컬 딱 원형관일 때 통하는 거고, 다 이거 뭐다? LC, Characteristic Length. 그죠? 그래서 모든 책에서 특성 길이라는 말을 써요. Characteristic Length. 형용사형 써서 Characteristic Length. 그래서 여기서도 L도 뭐예요? 물체의 대표 길이. 특성 길이 이코르 대표 길이에요. 그래서 평판이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유체가 흐른다 할 때, 요 끝에서부터 X방향 할 때 평판에서 뭐 이 끝까지의 길이, 뭐 이런 식으로 고유한, 그 물체의 고유한 그 특징적인 길이를 가지고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어떤 식들을 도출해냈죠. 그래서 특성 길이, 대표 길이는 그 사람의 그 논문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대학 기본서로 쓰이는 것들을 해서 아 여기서는 이거를 특성 길이라고 부르는구나, 그렇게 경험적으로 얻어서 이제 우리가 스터디하는 거죠. 자, anyway,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 그게 어쩌라고? 이거를 외워야 돼. 이것도 외우고 뭐예요? 이거는 그냥 암기. 뭐 이해가 뭐가 없어. 중력분의 관성력이야. 그러니까 레이놀즈 남바는 관성력, 프라우드 남바 관성력, 여기 점성력이고 중력. 아, 분자는 세팅되어 있고 분모 바뀌는구나. 이건 암기하시란 말이에요. 요거까지. 자, 그래서 물체가 액체의 자유 표면 근처를 운동하는 경우, 이게 뭐다? 언제 쓴다? 물체가 액체의 자유 표면을 운동하는 경우. 그래서 조선 있죠, 조선. 바다나 이런 데서 이렇게 배 띄우잖아. 그래서 사실 우리 쪽에서는 큰 관심이 없는데 자꾸 내니까 외워야 돼. 근데 우리는 어디서 또 화공기사에서도 살짝 나오고 하는데, 구급에도 요 프라우드 수는 우리는 어디서 암기해야 되냐면 요렇게도 암기해야 되고, G분의 N제곱 DA 요거를 암기해야 돼. 자, 그래서 이것도 무차원인데 이거를 요거는 좀 이거 암기해 줘야 돼. 중요해. 다 중요한데, 회전 속도, 그래서 RPM 세컨드, 회전 속도고 N이, DA가
이때 A는 하첨자예요. DA가 아니고 D의 A예요. 하첨자. 요거는 임펠러 지름이야. 그래서 맥케이브 책 가서 잘 찾아보세요. 웰트 책에는 어디 있더라? 임펠러 지름인데 뭐 단위야 뭐 센티미터든 메타든 이거고, 그 다음에 중력 가속도. 중력 가속도의 단위는 뭐야? 메타 퍼 세크 제곱. 뭐 메타든 센티미터든 하여튼 됐죠? 그러면 n 제곱이면 이거 제곱인데 rpm 이거는 회전 속도니까 단위가 없어. 이거 뭐 rpm 이런 개념이니, 그지? 그래서 세컨드에 s분의 1의 제곱이고 da 길이 단위고 요 길이 퍼 세컨드 제곱이니까 무차원 되죠. 이거 꼭 외워. 이거 시험에 잘 내더라고. 자, 그다음 사실 딴 거 낼 거 많은데 무차원에서 꼭 저런 어리뻥뻥한 데서 이거는 이제 이건 어디 가서 찾아보면 된다? 교반. 맥케이브 책의 교반 파트. 웰트 책에는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자, 기억이 안 나네. 그 다음에 4번에도 이것도 또 자꾸 시험에 나와. 우리 화공에서는 잘 안 쓰는데 이거는 뭐예요? 외보수야, 외보수. 스펠링이 뭔가? 하여튼 시그마 분의 로 U 제곱 L. 쌤이 지금 써주는 건 다 암기해야 돼요. 요거는 계면 장력. 시그마가 계면 장력이잖아. 로같이 생겼네. 이렇게 시그마. 계면 장력 분의 관성력. 이퀄 개의 에너지. 암기 다 하세요, 그냥.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다 같은 말이야. 그래서 로는 유체 밀도, U는 뭐 대표 속도, 뭐 평균 속도 뭐 이런 거죠. L은 대표 길이니까 특성 길이겠죠. 그 다음에 시그마는 표면 장력. 그래서 요게 의미하는 것은 액체 중의 기포의 운동 또는 액체 중의 그 액체 속에서는 다 이것과 섞이지 않은 다른 이것과 섞이지 않는 다른 액적이 뭐예요? 방울이죠, 방울. 액체 방울. 액적의 운동 취급 시에. 그래서 사실 우리가 다룰 무차원수 되게 많은데 이런 것까지 나와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봅시다. 정답은 뭐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운동량 전달분의 열 전달 이거죠. 자, 당연히 이건 프란틀 넘버 그냥 암기 뭐 맞추는 거고. 자, 레이놀즈 남바는 점성력분의 관성력. 프라우드 남바는 중력분의 관성력. 웨버 남바, 웨버 수는 계면 장력분의 관성력. 관성력 다 들어가죠? 응? 다 암기해야 된다고. 관성력 다 들어. 그리고 이 식들, 가장 짧은 식들 암기해야 되고, 요거 암기해야 되고. 그죠? 기본적으로 이걸 암기를 해야 돼요, 그냥. 알겠죠? 4번 됐고요. 그 다음에 5번 봅시다. 구형 입자 반지름이 R, 밀도가 로 S. 구형 입자가 밀도가 로인데 하첨자 S를 썼어요. 그거만 주의하면 되고, 구형 입자가 정지된 유체, 그 유체의 점도는 뮤고 밀도는 로래요. 그래서 정지된 유체 속으로 중력에 의해 떨어지면서, 아우 침강이네, 침강. 스토크 법칙 100% 나오겠네, 그죠? 일정한 속도 VT 또는 UT, 터미널 빌라스티네. 아유 너무 쉽다. 도달하게 되었다. UT를 구하는 식으로 오는 것은, 우리 이거 애우고 있잖아. 단 입자는 떨어지면서 부력과 저항력을 받으며
저항력이 우리말로 영어로 뭐예요? drag force. 그죠? 그러면 항력 계수는 drag force coefficient. 그죠? 받으면 저항력의 켜기는 6파이 뮤 r vt에 정비례한다. 또한 입자는 회전하지 않고 떨어지면 그죠? 회전한다 그러면 골치 아프죠. 문제 못 풀죠. 그냥 뚝 떨어져야 되겠죠. 스톡스로, 즉 스토크 법칙을 따른다고 가정한다. 그때 VT는 뭐 풀 거 있나 이거? 정답 1번이고 점수 주려고 낸 거죠. 자, 봅시다. 자, 스톡스 사람 이름이에요. 과학자예요. S 꼭 들어가야 돼요. 스톡스 로우. 한 번 S가 있으면 이거 안 쓰나? 응? 영어에서 이거 안 써? 기억이 안 난다. 원래 안 쓰잖아. 스톡스 로우는 조건이 뭐예요? 파티클의 레이놀즈 넘버가 1.0 미만일 때죠. 근데 문제에서는 그런 것도 원래는 뭐예요? 레이놀즈 넘버 다 구해가지고 이게 스톡스 법칙인지 아니면 요거랑 또 대조되는 거 VS 뭐예요? 뉴턴스 로우 또 따로 있죠? 근데 요건 잘 안 쓰니까 시험에 안 내는데 anyway 파티클 넘버가 1.0보다 작아야 되는데 이건 식만 알고 있으면 되죠. A 제가 세 가지 외우라고 그랬죠. CD는 drag force coefficient는 이거 암기하라고 그랬잖아. 레이놀즈 넘버 파티클 넘버의 레이놀즈 넘버 분의 24. 그러면 뭐예요? 24 dp ut low mu. 자, 여기서 조심할 거는 뭐예요? 파티클 레이놀즈 넘버는 유체의 점도분의 파티클의 직경이고 뭐 터미널 빌러시티는 뭐 당연한 거고 요 로가 뭐예요? 이 파티클의 밀도가 아니야. 요거 조심하라고. 얘하고 얘가 유체 값이야. 유체 값. 그지? 맞출걸? 이상하면 얘기해줘. 자, 요거 CD 암기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FD drag force 항력 뭐예요? 3파이 뮤 ut dp 이거 다 암기하고 있는 거고 C ut는 이것도 사실 암기하고 있잖아. 18 뮤 그러니까 증명 한번 해봤으면 그냥 암기하면 되는 거예요. G dp의 제곱 여기서는 로 s로 하라 그랬죠. 이 문제에서는 로 s래. 그러면은 이거를 dp를 뭐로만 바꿔주면 돼? 문제에서 ER1로 바꿔주면 그 사지선다에 맞는 형태가 되잖아. 그래서 UT는 뭐예요? 18뮤 G에 ER의 제곱에 dp 대신에 ER right? rho S 빼기 rho right? 그러면 뭐예요? 2는 4 9분의 2네 9분의 2 right? 9분의 2의 R제곱 그 다음 뭐예요? rho S rho 여기 G도 들어가나? G도 들어가고 뮤 그죠? 아무것도 아니죠? dp 대신에 뭐 넣으면 그냥 끝나요? ER dp 대신에 ER 넣어서 그냥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무조건 암기해야 되지. 너무 잘 나온다. 자, 5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